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질문 같은 것들을 갖고는 있는데 먼저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직접 인사 간단하게 우리 송하생 프로듀서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더운 날씨에 구독까지 고생해주신 여러분, 어린이사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보통 차지하는 분의 순서로. 그리고 잠시만요. 뒤에 우리 관계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박수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멜리스 카운티 단위에서 프란체스카 역할을 인사드리게 된 차지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멜리스 카운티 단위에서 프란체스카를 맡은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슨 카운티에 대해서 로버트 역을 맡은 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킹제이 역할을 맡은 박은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을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여쭙고 그 사이에 또 생각나실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생 프로듀서님께 먼저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 다리는 어떤 작품인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간단히 뭐 프레스킷은 나와있지만 따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품은 워낙 보도자료를 자세하게 써있으니까 제가 용어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세상이 많이 냉혹하고 냉정하고 어쩌면 돈이랄지 아니면 이성이랄지 이런 것들만 많이 부각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아주 위대한 열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품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또 아들로, 아빠로 여러 가지 가면들을 쓰고 살았는데 그 가면 속에서 과연 내 안에 꿈틀거리는 감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이 꼬집했던 열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 프란체스카와 그 가족들 그리고 어느 날 프란체스카를 찾아오게 된 로버트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극이 주는 충격, 그 충격이 끼치게 되는 가족과 또 가정과 마을의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내 안에 꿈꾸고 있던 열정과 감정을 발견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작품을 보고 나서 그동안 무심했던 내 안에 다시금 춤출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저희 작품이 절반의 성공 이상을 거두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케팅 대행사라서 저희한테 의뢰할 때는 절반의 성공 이외에 또 다른 성공을 말씀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뭐 뻔하지만 사실은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 메디슨 카운티 다리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된 어떤 소감, 세 분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소감일 테고 우리 박은태 배우님은 다시 작품을 선택하게 된 소감 이렇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박은태 배우님부터. 네,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재연 참여자 작가였는데요. 다시 하게 되는 이유는 무조건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렇게까지 가시지 않고 또 행복하게 공연했던 작품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에 푹 빠져서 공연했던 작품이어서요. 배우로서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같이 하시는 많은 우리 선배님들에게도 정말 행복하게 작품 활동하게 되실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너무 제 스스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저가 힐링받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다시 공연을 하게 되면 또 그런 감동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태를. 저는 어떻게 보면 뮤지컬 첫 도전인데
음악이 메디슨 카운티의 달리 뮤지컬은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튼 쭉 음악을 해오면서 여러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달리에 있는 이 음악 넘버들은 정말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좀 닿아있는 음악이다. 그래서 좀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고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선택하게 된 큰 이유 같은데요.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연습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마음고생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좋은 음악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서 좀 선택을 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극적으로 보면 키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또 여자 배우분도 두 분이라고 해서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키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요? 그것도 아마 저한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진짜입니다. 이게 짜릿하거든요. 기자님들 헤드라인 보실 때 조심스럽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 강타 선택 유 키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찍는 자, 우리 김선영 배우님. 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작품의 그 원작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영화까지 갔었어요. 거의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소설을 보고 많이 읽었고 영화를 보고 더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대단히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기록하는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섬세하고 너무 저는 강하게 다가와서 네, 그냥 그 말씀하시니까 또 박은태 배우님의 뮤지컬 그 팬들이 박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견입니다. 의견,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실수한 전 말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차지원 배우님. 네,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은퇴도 있고 하지만 그동안은 이렇게 막 객석에서 보시기에 뭔가 엄청나고 더 거대하고 더 극대화된 에너지가 휘몰아치는 막 그런 폭풍 같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나 정말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런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있지만 그것이 잔잔한 호수 밑에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매력과 차별점이 같은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약속이 존재하거든요. 배우들과의 약속도 있고 저 혼자 무대에 있는 장면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진 약속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이 무대 위에서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되어서 전달해주고 노래로 들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차별점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약속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약속들을 지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가요로서 이제 콘서트나 이런 것으로 무대를 쓰는 것과 다른 이런 매력들이 힘들면서도 지켜지고 제가 몸에 좀 익혀졌고 뭔가 연습할 때도 스스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 때 그때 느껴지는 게 매력.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지금은 이제 연습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그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간 적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이 메디슨 카운티를 연기를 하던 간에 바로 로봇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 과정을 빨리 거쳐야 하는 게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굉장히 아주 섬세한 약속들이 있는 그런 게 가장 차이점이자 뮤지컬의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바로 앞에 바로 먼저 저쪽 질문 받고 저로 넘어오겠습니다. 저 동아박항 조병자고요. 로버트 역하시는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은태 배우께서는 투혼을 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기 연습 준비하시면서 좀
차별점이나 아니면 좀 다르게 느껴진 점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산 씨께서는 물론 아이돌계 전성이지 하지만 뮤지컬에서는 거의 막내이잖아요. 막내죠. 완전 막내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박은태 배우에게 정말 연습하시면서 보면서 이제 뭔가 느꼈던 그 배우만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박은태 배우께서도 강타 씨가 막내로서 뮤지컬 배우의 어떤 잠재 가능성을 느끼셨는지 그가 궁금합니다. 우선 한꺼번에 답을 해드리면요. 소연보다 제어가 영화 더 주안점을 둔다라기보다는 이게 워낙 아까 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버트 키프리드라는 역할과 프란체스카라는 역할의 둘만의 어떤 굉장히 섬세한 약속들과 연기 호흡이 필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새로운 작품을 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같은 대사도 같은 약속이지만 전혀 다른 감동과 다른 뉘앙스를 다가오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기존의 타성에 젖어서 똑같은 연기를 하게 되진 않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주신성을 좀 편안하면서 좀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한국 그동안에 많은 다른 연예인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본 많은 분들을 본 건 아니지만 가장 최선을 다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최선을 다하시는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네, 선배님 아니 말씀 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픈하신 형님, 그러니까 연예인분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이런 부분 부족하니 더 열심히 하니까 보통은 다들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고 특히 같은 역할일 경우에 근데 정말로 강타님을 통해서 왜 강타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뮤지컬이라는 작품을 처음에 임하시는 이 태도부터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심으로 형님은 다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뮤지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뮤지컬에서 늙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 저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이 막내도 아니죠. 아직 첫 무대에 쓰지 않았으니까 이제 연습생, 뮤지컬 계쪽에서는 연습생인 상황인데, 글쎄요, 박은태 배우님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낄 새가 없어요. 그냥, 은태 씨가 하는 거를 보고 다 습득하고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연습할 때도 은태 씨가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할 때는 하나하나 섬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좀 보고, 좀 제 걸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우는 참 좋은 배우다. 당연히 좋은 배우지만 그거 전에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저 감정이구나, 노래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전달을 하는구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지금 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좀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냥 하시면 제가 보고 배우는 우리 진짜 잘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면서 사실 내려놓은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간에 제가 써왔던 무대는 너무 또 다른 무대고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노래를 또 해야겠고 또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겠지만 여기에 왔을 때 첫 작품을 대할 때만큼은 좀 많은 걸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은태 씨 그리고 프란체스카의 전원 선영이 누나, 지연 씨 다 저한테는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제작 발표에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또 두 분이 서로 나는 강타 씨는 좀 뮤지컬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네,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이거는 두 분 말고 옆에 계신 우리 프란체스카 두 분이 바라봤을 때 강타 씨는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씩 좀 부탁을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늘 TV에서 뵀던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연습실에서 사실 제일 편하게 제일 따뜻하게 제일 친절하고 상냥하게 정말 은퇴 씨 말대로 다 오픈해 주세요. 그래서 전혀 뭐 거리낌도 없고 뭐 부담스럽거나 어렵지도 않고 너무 뭐랄까 이번에 제가 그래서 되게 팬 됐어요. 오빠한테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셔서 야 이게 정말 그래 이게 이래서 이렇게 정말 은퇴 씨 말대로 오빠가 이래서 이렇게 참 저 자리에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같이 막 파이팅하고 싶고 그리고 되게 설레이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됐네요. 뭐랄까 네 그렇습니다. 작품에 흠뻑 빠지실 수 있겠네요. 감사하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사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연습실에서 우리 뭐 이제 시간씩 이렇게 해요. 일부러 이제 너무 H.O.T시니까 이제 역할에 로봇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강타 씨가 한국 나이로 많이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동안 무대에서 뮤지컬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수많은 경험과 기억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작품으로 왔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이 그냥 막 해보자라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 조심스럽고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럴수록 좀 더 예민할 수도 있고 조금 경계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나 그냥 이분이 자기를 내려놨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기를 막 내려서 너무나 막 배려하면서 그 와중에도 또 막 되게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도 왜 고마운 느낌 드는 거잖아요. 고맙고 제가 가르쳐드릴 건 없지만 뭔가 더막 이렇게 네, 그때 생각납니다. 프로필 촬영 처음 할 때 우리 차지영 배우님이랑 강태경이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때 에이 좋지 강타 이러면서 막 설레했었던 차지영 배우의 얼굴이 기억이 나고 얼마 전 연습실에서 드디어 허물없이 노래 연습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간 안에 같은 배우로서 서로 인정하고 연습 열심히 하고 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옆에서 보면서 들어서 저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그 강타 배우를 저희가 이제 상고 출연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렇잖아요. 이미 국내 최고, 아시아 최고의 별이 된 지 오래됐는데 정말 수많은 그 뮤지컬 작품들이 제안이 들어왔었겠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선택하면서 어떤 느낌일까 하고 근데 저희랑 갑자기 소주를 한잔 마시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소주를 한잔 마시면서 사실은 그 나온 미팅 당일에 이미 대본을 완전히 분석하고 음악적으로도 본인이 잘하는 노래가 있을 수 있고 요거는 좀 본인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악 감독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게 메일을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작품의 의뢰를 드리고 사실은 거의 그런 배우들은 없긴 하지만 배우들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캐스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강타 배우를 상고초를 하게 된 데에는 본인이 3번 이상 적어도 한 3번, 30번이었겠죠. 작품을 검토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뮤지컬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숙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한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잘 준비하셨다니까 갑자기 또 이사라는 직함이 그냥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좀
그냥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메디슨 카운티 라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뮤지컬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오래 걸린 게 전 스스로는 제가 뮤지컬 무대에 쓸 만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항상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좀 충분해지고 내 스스로 좀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 섰을 때 그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안에 가졌을 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메디슨 카운티에 주는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무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서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그래서 오래 걸린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무슨 사실 뮤지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생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시간이 바로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여기 아까 마이크가 제가 드릴게요. 박은태 배우님이나 두 여자 배우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여자 배우분들께서는 굉장히 폭발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가창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잔하고 감성적이고 작년 작품에서 나왔지만 그 끝에서 약간 지르지 않고 끝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자신들의 강점 그런 걸 보여주실 수 있을지 어떤 연습하시는 과정이라고 어떤 게 있을지 깨달으신 게 있다거나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은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대연에 참여하신 배우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작년에는 아직 또 올해도 생겼던 것 같지만 국내 정서상 이렇게 이렇게 좀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런 대중의 평가, 비평적인 면에 비해서 흥행은 그렇게 비평을 따라가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바로 다시 이 작품을 돌아오셨고 또 크게 뭐 달라지는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좀 진심을 관객들한테 전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멘트를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배우분들 우리 김선영 배우님부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런 노래를 많이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작품 저희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세게 지르는 거는 사실 조금 어떤 부분에서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드라마의 흐름과 이 캐릭터가 그리고 그 드라마의 장면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깨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어떤 성법 혹은 소리적인 부분에서 잘 절충해서 어떻게 드라마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하시고요. 또 그런 만큼 이 작품의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 한 곡 한 곡이 그렇게 튀진 않아요. 그만큼 드라마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신중하고 어렵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것을 연결하는 노래까지 갈 때는 더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센 캐릭터, 센 역할들을 사실 많이 하고 세게 질러서 이렇게 좀 매력을 드러내는 곡들을 넘버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작품들에서는 그렇게 뭔가 감정 표현을 다 이렇게 폭풍처럼 드러냈다면 그 감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안에 이 드라마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전쟁해서 세련되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그것도 또 진성성을 담아서 저는 이런 작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이 안에서 정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잔잔한 보슬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 번의 저의 어떤 스펙트럼 넓히는 거랄까 저희 연기의 폭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달까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법들도 제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발사법들을 더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 끝에쯤에 또 가면 갈수록 좀 더 프란체스카 되어 있는 또 저의 모습을 또 새로운 모습을 저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크고 무엇보다 이 첫 시작부터 이 끝까지 프란체스카의 감정 상태가 정말 너무나 휘몰아치기 때문에 아마 이건 다른 어떤 막 표현 자체가 이렇게 노래를 세게 부르고 이런 것보다도 그 어떤 작품보다도 굉장히 휘몰아치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배우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박은태 배우님의 네. 사실은 배우가 흥행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촬영을 한 사람 입장에서 책임감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연을 다시 하게 되는 이유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번에도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흥행에 너무 연연하거나 그걸 여기 신경 쓰진 않지만 한 번은 너무 좋은 이 작품에 어차피 뮤지컬은 봉사활동이 아니니까요. 상업 뮤지컬이다 보니 성경 스코어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새로 함께하는 이 배우들과 더 드라마를 진정성 있게 만들 수가 있다면 많은 일반 대중분들에게 초연에 더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흥행적인 부분도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매진 걸고 있고 지금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내부적인 분위기는 뭐 하늘이 맡기겠지만 분명히 더 훌륭해진 작품성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티켓이 오픈되고 공연이 오픈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걱정은 되지만 저희 내부들끼리에서는 지금 저희 배우들끼리도 정말 더 초연보다 더 훌륭한 작품성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공연 횟수를 굉장히 짧게 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뮤지컬 같은 경우에 최소 2달간 3달 정도를 대극장에서 공연을 해야 앞에 기 투자된 예를 들어서 무대 세트 이상 공연을 한 번 하든 10번 하든 똑같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연 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0회 정도밖에 공연을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주당 8회도 공연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작년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브랜드를 시장에 인지를 시키고 두 번째 해인 올해의 장기 공연을 통해서 작년에 볼 수 있는 적자를 메이크업하자는 플랜이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물론 작년에도 뭐 60회를 전속 매진시켰으면 흥행이 됐었겠죠.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못 미쳤기 때문에 소폭 적자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배우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정말 완벽한 공연을 했었고 작년보다 더 혹은 최소 작년만큼의 완벽한 공연을 우리 배우분들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흥행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화강심사의 조승현 기자입니다. 먼저 차지현 배우님이랑 박은태 배우님 그리고 서원생 프로듀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배우님은 현재 대형 작품 출연 중이시잖아요. 차지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8월 5일 막론까지 스케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거 끝나고 바로 이 작품에 투입이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맡고 있는 역 자체가 아까 얘기하신 센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대형 무대를 경행이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위기인데 그 무대에 이어서 저도 정말로 잔잔하게 뭔가 내면의 노래를 결정으로 표현하는 작품에 들어온 데 있어서 뭔가 남다른 각오라든지 아니면 어려움 없었는지 하고요. 역시 박은태 배우님도 마찬가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하고 있는 작품의 카리스마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뭔가 좀 더
잔잔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배우들이 보통 역할에 몰입을 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오는 나름의 기억도 생각하고 싶고요. 프로듀서님들 아까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약간 좀 고개가 갸웃거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뭐 아내, 남편, 아들의 가면에 대해 숨겨져 있다는 뭔가 내면의 욕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에 평화로운 가정에 뭔가 새로운 계기가 생겨서 파문이 일어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가면이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먼저 차장. 네, 우선 그 노래하는 발성법이라고 할까요? 창법이 노래가 뭐 스타일이 좀 달라서 좀 사실 솔직히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찾아내볼 생각이고요. 일단 외모적으로 좀 이렇게 연습실에서 제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 전혀 이걸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대사를 하고 해도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뭔가 부드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스스로 막 그랬었는데 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프란체스카에 어울릴 법한 옷들도 많이 사고 신발도 참 이런 거 잘 안 신는데 이런 것도 구비하고 머리 색깔도 좀 부드럽게 바꿔보고 앞머리도 태어나 처음으로 좀 잘라보고 이래서 아마 공연 때 조금 더 잘라서 진짜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의 많은 노력들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해요. 제가 잘 못합니다. 왔다 갔다를 잘 못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스케줄을 잡지 말자라고 스스로가 다짐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제가 매니저가 없다 보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해서 계속 꼬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양쪽 다 좀 피해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어찌 됐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사실 메디슨 카운티에 다니 연습을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고시가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두 개 다 인물을 다 넣어버리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지금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양해를 구하고 메디슨 카운티에 다니는 역할에서 로드 키키의 역할을 할 때 조금은 제 스스로가 100% 다 넣고 있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시에서 하지만 아마도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지금 현재로서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눌게요. 근데 그 기자님 입장하시기 전에 저한테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기자님이 프랑켄슈타인을 보셨는데 거기서도 너무 완벽했고 하여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뭐 그렇게 죄송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아까 넘어져서. 네. 자, 정원생 들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가면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사실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들었던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극적인 용어로 하자면 펄슨과 페르소나라고 할 때 나 자신의 주체가 펄슨이면 페르소나는 무대 위에서 내가 연기하는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대이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생일 때가 있고 아내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주체로서의 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과 내가 여자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 내가 아빠로서 가부장의 리더인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또 결혼하기 전에 연인과 같은 사람으로서 아내를 바라볼 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 뮤지컬이 원작인 소설과 그리고 원작을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린 작품이죠. 영화와 다른 결정적인 점은 뮤지컬은 가족과 관계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로서의 프란체스카는 로버트를 만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부터 꿈꾸던 자신의 예술에 대한 갈망을 다시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인 마이클과 캐롤리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농부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사사건건 아빠와 다툽니다. 그리고 아빠의 버디는 아내와 가족을 엄청 사랑하지만 아내가 위트 있게 치는 농담조차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가족을 돌보는 전형적인 농부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족 안에서 피부를 맞대고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야기에 잔잔한 아니면 격정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게 이제 로버트의 갈등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이 제목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인 이유는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굉장히 은유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저편에서 로버트가 건너서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와서 프란체스카의 세계로 옵니다. 근데 프란체스카의 세계에는 이미 로버트가 발을 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즈먼 다리라면 지붕이 있는 다리 안에서 만나게 되죠. 이 지붕이 있다는 것은 두 사람한테 내밀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메타포인데,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메디슨 카운티 다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로버트가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아요, 나랑 같이 떠나요 라고 하죠.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꾹 억누르고 가족이라는 품 안에서의 신뢰를 선택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책임감이 땅바닥을 치는 세상이 없는데,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까라고 한다면 그 결과치, 그 메시지는 사실은 관객이 담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솔직하게 오픈드리면 이 작품을 소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관객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저희가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 걱정대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 인물들에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친구분들이랑 2번이나 보러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은퇴를 했는데 그만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인물들에게 녹아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단추하고 그 가운데서 꿈꿨던 것, 그리고 현실, 그 꿈과 현실이 부딪혀서 내는 그 열정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참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서 답변 드리면서 이래서 풀어줘서 하는구나. 참, 네. 저희도 좀 다소 예민한 문제라서 답변 드리기 항상 힘들었는데,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어디서 말씀 옮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시간상에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시스의 이준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현 씨랑 선영 씨께 질문 드리고 강타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선영 씨 자체도 좀 그런 고민, 아까 선영 씨도 자연스럽게 가정주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민도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랑, 강타 씨께는 옥주현 씨랑 다다 씨, 그리고 절친한 이지훈 씨, 이제 1세대 아이돌 이제 뮤지컬계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뮤지컬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랑, 그리고 질문에 계속 반복일 수도 있는데, 강타 씨 이름값이면 초연작 자신을 내세운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메디슨이라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두 번째 재연작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셨는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정주부이죠. 저희 작품의 맨 마지막 Always Better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 중에 2절에 아이들이 힘들 때 곁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자라나는 걸 못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막 이렇게
그 글씨가 되게 크게 다가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정말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와 안타깝지만 그런 선택을 하고서 다시 나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힘들 때 곁에 있었던 것을 겪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기보다 그 과정을 겪다 보면은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지구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지구력이 길러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연 씨하고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 로버트 같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정말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감정이 될까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 분석은 계속 고민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결국엔 저도 엄마지만 저희 엄마가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가 그쪽 프란체스카가 현재로 따지면 90살 정도 됐는데 저희 엄마가 76살이신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인생이 갑자기 떠올라서 갑자기 뭔가 되게 이게 단순히 남녀의 그 어떤 짜릿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 한 여자가 그 시대 특히나 1960년대를 살아온 그 여자가 가족을 대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인물을 이렇게 좀 다가가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공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그렇게 엄청난 소용돌이와 흔들림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김선영이라는 사람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것과 또 배우로서 또 이 인물을 다가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좀 재밌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언니랑 10년 전에 딱 2008년도에 시원하의 원어씨라는 작품으로 언니랑 처음 이렇게 같이 하고 그때 정말 아기 꼬꼬마 정말 그냥 뭐 배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정말 신인이었죠. 정말 신인일 때 언니를 뵙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뵙는 것인데 뭐라 참 말로 표현하기에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언니랑 함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치 않은 복이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언니랑 해서 너무 좋아. 내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고 둘 다 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월수도 차이가 많지 않아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을 막 서로 나누고 의지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모를 때도 부족함을 느낄 때도 언니한테 물어보고 언니한테 막 배우고 언니랑 상의하고 이런 삶의 전반적인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또 배우로서 이런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언니랑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위로받고 힘내고 이럴 수 있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작품을 하고 있고 정말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몰랐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것들이 다 참 사랑한다 우리 아들. 네,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바다씨 옥주현 씨 말씀하셨고 이재훈 씨 말씀하셨는데 바다씨 옥주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걸그룹 활동할 당시부터 에너지가 넘치는 또 유명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뮤지컬 두 사람이 처음 선택했다고 했을 때 와 엄청 잘하겠다. 저 친구들은 이미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가 어느 정도